안녕하세요. 연세와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근입니다. 이제 겨울철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발목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면 이제 교통사고나 아니면 낙상사고와 같이 이런 고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접지르는 경우에도 이제 체중을 부하하는, 체중이 실리면서 다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골절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안으로 접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바깥으로 접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회전되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을 마주하게 될 때 제가 언제 어떻게 다쳤어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보통 그냥 다쳤어요. 아니면은 그냥 접질렀어요.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발목이 어떻게 꺾였어요, 어느 방향으로 접질렀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료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의심이 되면 첫 번째로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이제 왼쪽 케이스처럼 단독적으로 내과 안쪽 복숭아뼈만 이제 골절되는 경우가 있고요, 바깥쪽 복숭아뼈만 골절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단순 접지르는 수상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발목 통증으로 촬영한 엑스레이상 특별히 골절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이제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이제 CT를 촬영하였고, 이렇게 거골의 목 부분에 골절이 된 것을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이제 CT 촬영을 없이 엑스레이만 촬영해서 이제 골절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 인대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발을 디뎠을 때 심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발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CT를 권유해서 골절을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발목의 안정성입니다. 발목 안정성에 대해서 이런 개념 자체가 조금 안 와닿고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비골골절,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골골절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사진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발목 관절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보통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 관절면 위쪽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골절선이 보이고 있고 인대 손상은 특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면의 밑에 골절이고 심하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절면보다 위쪽에 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관절면보다 이제 위쪽으로 골절선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반된 인대 손상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제 발목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다고 이제 판단이 하게 되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부가 열려있는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골이라는 뼈가 이 발목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림처럼 이제 거골이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구가 됐다고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을 해서 이 거골을 다시 원래 자리로 집어넣는 수술적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경골과 이제 비골골절이 있는데, 이 비골골 보시면은 이 골절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새부리 모양으로, 비크라고 표현하는데 새부리 모양으로 날카롭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뾰족한 부분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고, 또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 이제 각도 변형이 좀 심하게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에 대한 이제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골절이 되면 발이 많이 붓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발이 심하게 붓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절개 부위를 봉합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대한 붓기를 빼고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꿔가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판이나 금속 나사, 그리고 이런 와이어 같은 긴장대 간선관으로 이제 고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절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골절 수술에서 왜 관절경을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골절선이 이렇게 관절 내로 침범하는 것이 관절 내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이 관절 안쪽을 보면서 뼈를 맞추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골절이 되면서 이런 골연골편 같은 것들이 이제 관절 내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경을 이용해서 이런 골연골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이 다 됐으면은 이제 뼈가 잘 붙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주기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주 그리고 2주 뭐 한 달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뼈가 어느 정도 붙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개월째 CT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3개월째 CT를 촬영해서 뼈가 붙어는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외래에서 가능하면 금속은 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절 수술 자체는 좀 복잡하고 어렵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 금속 제거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절개 부위도 처음에 했던 절개 부위보다 조금 더 적게 절개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위랑 좀 다르게 피부가 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금속판이나 금속 나사가 밖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금속 크기나 아니면 금속이 뭐 금속판인지 자그마한 금속 나사인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뭐 꼭 안 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통깁스를 많이들 하는데요. 이런 통깁스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바깥에서 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뒤꿈치 뼈와 이 얇은 피부 사이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예약된 날짜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외래에 내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증상이 있으면 통깁스를 풀어서 안에 피부 상태나 어떤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감아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골절을 수술하게 되면은 4주에서 6주간 체중 부하를 금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골절 부위가 어긋날까봐 아니면은 뭐 수술 부위가 잘못될까봐 이래서 이제 걷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또는 이제 아파서 좀 안 걷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CT를 촬영하게 되면 이제 이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뼈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불용성 골 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또 재활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걷기 시작하세요라고 하면은 최대한 적절한 체중 부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골절이 되더라도 이제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서 오셔서 이제 정확히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이제 안 다치는 겨울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